처음 먹었어요. 근데 아까 그 씹어갖고 막 그 뭔지 알지? 그 톡 씹으면은 막 한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 마라 그거. 그거 마라 그거 그 딱 깨무는 순간 여기 입에 막 화해지면서 막 그거 그거 계속 씹어갖고 씨. 그게 마유야?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실게요. 자 바로 갑니다. 몇 차 방정식? 아이 좋아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자 세근이 누군지 압니다.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자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야. 여러분들 3차 방정식 나왔잖아. 고차 방정식 나왔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누구 명 나올까? 안 보이는데요? 됐음? 여기까지 괜찮아? 아이 저 새끼 저거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던데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누군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가 필요 없는 문제야. 왜? 세 근을 뭐라고 함?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 근각이 세 관계.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한 값 몇입니까? 2분의 1 바로 쓰시고. 그럼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 몇입니까? 2 바로 쓰시고. 세 개를 다 곱해버렸어. 몇입니까? 마이너스 4 써버리시고 끝. 세근이 누군지 나한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잘 봐야 돼. 똥이지 된장이지 잘 구별하고 먹으셔야 돼.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누군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다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근입니다.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세 번째 근이죠. 그럼 세 근의 합은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를 더한 값이 세 근의 합이잖아. 됐죠? 누구예요? 2. 왼쪽에 써 있잖아요. 2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둘씩 곱해서 둘씩 곱한 두 근 곱의 합이죠. 둘씩 곱해서 더한 값. 둘이 곱해서 더한 값.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이렇게 2, 3번 곱해주면 알파 베타의 감마 제곱. 1, 3번 곱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공통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 남는 건 알파 한 개, 베타 한 개, 감마 한 개 남는 거 아님? 그럼 요 둘이 곱한 값, 쟤랑 제곱한 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2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고 마지막 세 근의 곱이죠. 이거 다 곱하면 알파도 제곱, 베타도 제곱, 감마도 제곱.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인 거네. 몇일까요? 16.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세근의 합이 누군지,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이 누군지, 세근을 다 곱한 게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 됐음? 그럼 3차 방정식입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을 써볼게. x 세제곱이 올 거고요.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는 세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오겠죠?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x 앞의 개수는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이 오겠네요. 마이너스 2x. 세근의 곱이네요.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올 겁니다. 끝.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적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 면이 몇 개? 6개 있는 입체 도형이죠. 근데 적육면입니다. 6개의 면이 다 똑같죠? 미안해요. 머리 안 감고 왔어요? 네. 너무 그러지 마요. 왜 그럴 수 있지? 자,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A 한 모서리의 길이는 B 한 모서리의 길이보다 이만큼 길고
B 모서리의 길이는 C 모서리의 길이보다 이만큼 길다. 됐죠? 그럼 봐봐. A 모서리가 B보다 이만큼 길대. 근데 B는 C보다 이만큼 길대. 그럼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A는 B보다 이만큼 길어. B는 C보다 이만큼 길어. 그럼 제일 짧은 애가 누구야? C겠죠. 여기까지의 이 문장을 딱 읽고서 아, C가 제일 짧겠구나 라는 말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A라는 정육면체와 B, C라는 이 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때 얘네들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관찰하면 C가 가장 작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육면체 A의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가 누구냐면 A 한 모서리의 길이 구하면 돼. 됐음? 그럼 도형 A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할게요. 그럼 B 한 모서리의 길이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아요? 왜? A가 B보다 이만큼 기니까. 그럼 B는 A보다 2 짧은 거 아님? 됐음? 마찬가지 C 모서리의 길이는 X-4가 될 거야. 왜? B가 C보다 2만큼 더 기니까 C는 B에서 2를 빼면 되겠죠. 끝.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무슨 정보를 줬냐면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A의 부피가 두 정육면체 BC 부피 합의 2배보다 요만큼 더 커요 라고 했죠. 그러면 부피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피.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x인 부피 몇이야? x 세제곱. 됐죠?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x-2예요. 부피는요? x-2의 제곱. 지금 c는요? x-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님? 그럼 문제에서 말한 저 표현 이거죠. A의 부피 x 세제곱은 BC 부피의 합에 BC의 부피, B의 부피, 여기 세제곱이죠? 왜 제곱 썼냐? B의 부피랑 C의 부피를 더한 거 합에 두 배보다 39만큼 더 크다고 했지. 맞아? 그럼 이거 2배 한 거에다가 39까지 더해줘야만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 됐죠? 읽는 거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러면서 이런 단순한 식 정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풀거나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셔야죠. 그러면 전개합니다. 등식 나왔죠? x 세제곱은 2. 자, x 빼기 2의 세제곱 전개할 수 있을까요? 항이 두 개의 완전 세제곱식. 곱셈 공식이잖아요. 전개 한번 갑니다. 앞에 거 세제곱. 됐죠? 그 다음 빼기 6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8. 됐죠? 연습하셔야 돼.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의 b 3a b제곱 마지막 b 세제곱이야. 그래서 3하고 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곱한 3하고 앞에 거 1개 뒤에 거 제곱을 곱한 값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 숫자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b 빼기 4의 세제곱은요. 요 밑에 줄에다 쓸게요. 바로 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됐죠? 더하기 4의 제곱이면 16입니다. 거기에 3까지 곱해야 되겠죠? 몇입니까? 48x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64 이렇게 정리가 되고 더하기 39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x 세제곱은 자 2x 세제곱 빼기 18x 제곱 더하기 60x 마이너스 72 거기에 39 더한 거임.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에 쭉 풀 수 있는데 나 이거 전개한 다음에 그냥 짜자자 풀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천천히 쓰고 있을까? 라고 하면 일단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풀다가 빨라지면 빨리빨리 하세요.
대신 빨리 하다가 실수하시면 안 돼. 그럼 틀리니까. 그래서 계속 맞출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자, 전개하시면 2x 세제곱이죠. 여기는 2x 세제곱. 2배 했네요. 마이너스 36x 제곱. 2배 했네요. 120x. 2배 했네요. 144. 거기에 플러스 39. 자, 그럼 x 세제곱 넘어가죠. x 세제곱 빼기 36x 제곱 더하기 120x. 그 다음 여기 둘이 더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115. 뽕. 됐을까요? 105인가요? 미안합니다. 105. 105. 뿅. 됐죠? 얘는 0이 되겠네. 왜? 얘가 넘어왔으니까 는 0이잖아. 요렇게.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요거죠. 정리 좀 해봅시다. A, B, C 한 모서리의 길이를 놓을게. 내가 A의 모서리를 X라고 할게요. 그 이유는 네가 A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그냥 X값 구하면 바로 답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를 설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부피와 관련된 식들을 쭉 쓰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살짝 풀어주시면 되겠네. 근데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뭐 잘못 쓰지 않았냐? 잘못 썼네. 잘못 썼어. 이거 잘못 썼네. 잘못 썼어. 여기 잘못 읽었잖아. 이 부분. B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C 모서리의 길이보다 이만큼 맞는데? A 모서리는 B 모서리보다 이만큼 길고 B 모서리는 C 모서리보다 이만큼 길고 A 모서리, B 모서리 맞는데? 잘 썼나 보다. 아이씨 모르겠다. 숫자가 너무 크길래 잘못 쓴 줄 알았어. 근데 잘 썼네요. 잘했습니다. 와우. 그러면 결론 우리 x 갖고 할 거죠?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거 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맞아?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돼.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될 거야. 될 거라는 믿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된다고. 누구 되면 0 나올까? 잠깐만. 5? 왜 5라는 숫자까지 왔어? 어쩌다? 자, 그냥 짝을 좀 정리해드리면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이면 1 혹은 마이너스 1. 2 아니면 마이너스 2. 이거 넣으면 0 나올 거야. 거의 한 99% 나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하면 최고차 계수 1분의 상수 105죠. 네. 1분의 105의 약수 혹은 이 분수꼴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0 만드는 곳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5의 약수 중에 누구? 그래 5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근데 5 넣으니까 0 나와요? 와우 나온대요. 나온대요. 믿습니다. 1-36 120 마이너스 105 나온대잖아. 얘들아 믿어라. 믿습니까? 내려오면 1 곱하면 5 더하면 마이너스 31 곱하면 마이너스 155 더하면 35 마이너스 35인가요? 아닌데? 플러스 35인가? 그럼 안 되는데요? 오 아닌가 방. 그러면은 5가 아니면 누구였을까? 다른 숫자 넣어봐야 되겠다. 7 나눠 떨어지죠? 105? 네. 네. 얘들아 비난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괜찮아 영서야. 여기 2x 세제곱이 있는데 양변에 x 세제곱을 빼주면 얘는 없어지지. 여기 봐야지 아저씨 얘기하는 새끼. 여기는 x 세제곱만 남겠지? 끝.
더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빼는 거죠. 그게 이항의 표현이죠. 네. 어디요? 어? 어머, 여기 2를 빼먹었네? 이거 4였네. 그럼 3이네. 이거 3이네. 이거 3이었네. 3으로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다. 와. 조질 뻔. x 세제곱 빼기 12x제곱 40x 빼기 3 되죠? 3, 3은 9, 3, 5, 15. 와. 큰일 날 뻔. 됐죠? 오.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럼 다시 누구 넣어보죠? 진짜 5 한 번 더? 왜 이렇게 5에 5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내려오면 1, 곱하면 5, 더하면 마이너스 7, 7, 5, 35. 5에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누구? 7. 내려오면 1, 곱하면 7, 더하면 마이너스 5, 7, 5, 35, 5, 35. 됐죠? 그럼 결론. 럭키 비키잖아. x-7,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이네요. 와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7 또는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5 이렇게 되겠죠? 됐죠? b제곱 빼기 4ac 25 빼기 20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a 모서리의 길이를 말해주세요. 몇입니까? 왜요? 왜 7이죠? 왜 7입니까? 여기 루트로 되어 있는 무리수가 한 변의 길일 수도 있잖아. 무리수가 안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요? 왜 7이라고 말합니까? 이뻐서? 안 돼요. 너무 이쁜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왜 7이 답인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5 플러스 루트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x값이 2분의 5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5 플러스 루트 5인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로 갑니다. c 한 변의 길이 몇이었죠? x-4였죠. 맞아? 그럼 얘 모서리의 길이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당연히 x는 4보다 큰 수와야 되죠. 이거 4보다 큰 수일까요? 비교해 봅시다. 얘하고 4, 2분의 8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큰 수? 2분의 8. 됐어요? 왜? 여기 2분의 5잖아. 맞아? 얘 몇인데 2점 얼마 아니냐? 맞니? 그럼 5에서 2점 몇 됐으니까 8보단 작아.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될 수 없어요. 만약 x값이 다음과 같으면 c 모서리 길이는 음수가 될 거거든. 따라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더 크면 어떡해요? 그럼 a 값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음.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 헉은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방정식의 한 헉은을 오메가라고 하쟁. 됐죠? 그럼 네가 이거 한 헉은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근해 공식. 그래서 굳이 오메가라고 안 하고 그냥 직접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한 헉은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 계산된 결과를 구하라고 했죠. 봅세요. 네. 됐죠? 별로 안 이쁘게 생겼죠? 그러면 자, 나는 얘를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정리 좀 하자. 분수끼리 더하고 있음. 그럼 뭐 해야 돼?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통분할게. 오메가 제곱 빼기 1하고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1 곱한 값 분해. 됐죠?
요거 이 분모가 이쪽으로 뿅 곱해지고 요 분모가 이쪽으로 뿅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됐죠? 분수끼리 더하기. 그래서 곱하시면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바 제곱 빼기 1 곱하고요. 오메가 바 제곱에 오메가 제곱 빼기 1을 곱한 값으로 표현될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오메가 제곱 빼기 1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1분의 여기 정리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 제곱이고요. 여기도 오메가 바 제곱이잖아. 그럼 두 개가 있습니다.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한 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음? 됐죠? 그럼 이렇게 쓰고 난 다음 드는 생각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문제에서 오메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관찰하러 앞으로 갑니다. 오메가가 뭐였습니까?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죠. 분명.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뿅. 그럼 나는 이게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그 오메가 대입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죠. 다른 건 누구? 오메가 바. 2차 방정식 켤레근 성질. 그럼 한 근이 오메가 다른 근이 오메가 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이 누군진 몰라도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값은 플러스 1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네. 이건 했죠? 2차 방정식 근과 개수의 관계 했지? 기억나지? 안 난다고? 왜 안 나? 됐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아니 네가 이거 알고 있어. 이걸로 어떻게 하면 돼? 문제 풀면 돼. 어머 여기 곱한 거 보이네. 아 이거 쓰면 되겠다. 제곱 더한 거 보이네. 더한 거랑 곱한 거 갖고 표현할 수 있잖아. 곱셈 공식 변형. 아 그럼 요거 내가 대충 해결하고 요것도 대충 해결하면 되겠어. 근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전개해서 할까? 전개해야 되나? 네 전개해서 하시면 돼요. 네 전개해서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정보를 더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근이라며. 근이라면서. 그럼 당연히 다음 방정식의 등호를 성립시키는 적당한 x값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의 성질. 근이 갖고 있는 정의와 성질입니다. 뭐야? x자리에 오메가 대입하면 이거는 무조건 0이 나올 거야. 당연히 한 다른 근이 켤레근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과 오메가 바 그리고 1을 더한 값도 무조건 0일 거야.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근의 성질 이용해서 나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음.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빼기 1과 같음. 그래서 애초에 문제에 있던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의 제곱을 이따위로 바꿔놓고 썼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겠니? 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나는 여기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그럼 나 이거 갖고 그냥 계산할래. 귀찮으니까.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넘어올 거예요. 이따가 쓸 수 있게 이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연산 과정들 보시면서 그냥 납득해 주시면 됩니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인 거죠. 끝.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의 제곱을 더한 값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랑 같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 플러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었겠다.
됐죠? 둘이 곱한 건 1이었구나. 그래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 곱한 건 1이니까 제곱해도 1이겠죠? 그래서 1을 넣어주시면 답은요. 1, 1, 1, 3분의 2에서 플러스 1, 3. 1이네요. 끝. 답입니다. 됐죠? 해서 정리.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은 몇 가지가 더 있었을 겁니다. 분명. 왜? 우리가 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차수를 낮춰서 1차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 아무래도 2차보다는 1차가 풀기 편하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무리해봤어요. 근각의 세관계 곱셈 50편형 끝. 3번입니다. 3번 어때요?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한 허수인 근을 오메가라 함. 허수인 근을 오메가라고 함.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 바로 감. 이거 근 어떻게 구해야지? 인수분해.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근데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0 나오네. 이건 실수인근. 그럼 허수인근은 누구? 얘 0 만드는 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한 허근. 그것이 계속 위에서 말하는 오메가라는 아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준 3차 방정식의 근이죠. x자리에다가 오메가 대입하면 당연히 는 0 나오겠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겠네요.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끝. 외우지 않아요. 지금처럼 써놓고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인수분해 해봤더니 이 2차식을 0 만드는 게 한 허근 오메가인 거지? 그럼 이 2차식의 근이니까 마찬가지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 한 허근이 오메가야 다른 근 오메가 바 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말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네모에 써져 있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에서 양변의 오메가를 나눈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됐습니까? 영서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에식 오메가 나눠야지. 야호 빼기 1은 넘어가서 플러스 1. 네 번째 2차 방정식 두 근 하나가 오메가면 다른 근은 켤레근 오메가 바. 둘이 더한 값 몇이다? 1. 마지막 두 근의 곱은 몇이다? 1. 됐죠? 그래서 5가지 딱 뽑아놓고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생각 없이 옮겨 적으시는 거는 비추합니다. 나오는 유도 과정을 네가 눈으로 보면서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야 근이 무슨 뜻인지 근과 계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익숙하게 편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다음 값을 구하세요. 값을 구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구해봐. 어떻게 구할 거야? 분수끼리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죠? 그럼 분수끼리 더하면 뭐예요? 통분해서 더하고 빼고 계산하면 되죠? 훔쳐가지 않아요. 네. 괜찮아. 진짜. 그럼 자, 더합니다. 1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곱한 값분에 요렇게 왼쪽 오른쪽 크로스 되죠? 그래서 오메가하고 1 빼기 오메가 바 곱한 값 오메가 바하고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한 값 뭐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냥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 그럼 힘내. 화이팅. 왜요? 지금 누가 나한테 뭔 짓 했는데? CCTV로 다 찍혀. 자, 그 다음 갑니다.
야, 난 이거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요거 전개 한번 해볼까? 분 뭡니다. 1 마이너스 묶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됐죠? 한 땀 한 땀 전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하면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곱한 값. 분해. 분해. 자, 이렇게 하면 오메가 여기는 오메가 바 됐죠? 마이너스 오메가랑 오메가 바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랑 오메가 바 맞아요? 그럼 분자는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해서 마이너스 2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네. 됐을까요? 그럼 네가 아는 거 쓰면 되겠네요. 더한 거 몇이라고 했니? 1 곱한 거 몇이라고 했니? 1 더한 거 몇이라고? 1 곱한 거는 1 빼기 1 1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지요? 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근의 뜻과 성질을 갖고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좀 어색한 친구들은 지금까지 수학을 제대로 안 푼 거야. 그냥 계산하는 거, 외우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고 몰라 얘는 이거래 라고 만 거예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내 침은 아닐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자, 뒤로 갑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어. 자, 뒤로 가요. 연립 2차 방정식. 자,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연립 1차 방정식 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x 빼기 2y는 4 하고 5x 플러스 4y는 1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해를 구하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xy이면서 동시에 밑에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 공통된 공통인 근을 구하라는 뜻이지. 맞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어떻게 하면 돼?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밑에다가 뿅 쓴 다음 둘이 뭐하면? 더하면 11x는 9니까 x는 11분의 9 나올 거고 x가 11분의 9야? 그럼 위의 식이나 아래 식 어디든 대입해서 쓴 다음 y 값은 그럼 몇일까 하고 만들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의 의미와 해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정확하게 그 의미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첫 번째 있는 식은요. 사실 2y는 3x 빼기 4 다시 y는 2분의 3x 빼기 2라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두 번째 있는 다음 식은요. 4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됐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야. 좌표 평면에. 두 번째 1차 함수 그래프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첫 번째 1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라고 하면 기울기는 2분의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요렇게 마이너스 2 야호 해서 그리지 않았을까? 아?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내려갈 거고 y좌표는 플러스 4분의 1이야? 그러면 요 대충 플러스 4분의 1이 y좌표이 되고 내려갈 수 있게 해서 아이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맞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x에 0 넣으면 나오는 y값 맞니? 다시 말해서 x에 0 넣었을 때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등호 성립하는 거 맞잖아. 맞니? 그럼 x에 0 넣었을 때 y에 누가 오면 등호가 성립되는지, x가 1이면 누군지, 2면 누군지, 3이면 누군지, 5면 누군지 됐습니까? 이런 점들을 순서상으로 쭉 표현한 다음에 너네가 좌표평면에 점으로 막 찍은 거야. 받아들여?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네 눈엔 선처럼 보였고 그럼 이 선이 의미하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 y좌표의 순서상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와 y 값이야.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이야.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들을 그냥 쭉 나열한 거라고. 무수히 많겠네. 됐음? 그 중에 둘이 연립하세요 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을 꾹 찍고 마찬가지 무수히 많은 점들을 꾹 찍었는데 둘이 같을 때 됐음? 그때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두 함수가 만나는 그 교점에 좌표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 그게 곧 다음 두 1차 함수를 연립해서 나오는 연립 1차 방정식의 x와 y 값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때? 됐죠? 어때? 이런 말 아닐까?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건 별게 없습니다. 뭐냐? 어차피 연립 1차 방정식의 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주어진 식 xy로 써져 있죠. 두 번째 식 xy로 써져 있는 둘 다 모두 1차식입니다. 1차 함수 두 개 그래서 연립해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말하면 이게 연립 방정식. 두 1차 연립 방정식의 해일 거야. 됐죠? 그러면 1차 연립하는 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지겨워서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1차와 2차식 연립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거지. x 더하기 2y는 3. 몇 차식? 1차식. 그럼 당연히 이번에 2차식 써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3 이러네. 됐음? 첫 번째 xy 몇 차식? 1차식. 두 번째는 2차식. 됐어요? 그리고 너한테 물어볼 거야.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줘. 라고 하면 얘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겠죠. 뿅. 맞아? 그럼 얘는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아직은 못 그려요. 맞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은 못 그려.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좀 더 늙으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해라?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줘 인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죠. 왜? 연립방정식의 목표 뭔데? 문자 속어. 받아들여? 문자 속어. 문자가 몇 개 있어?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나 있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했니? 이거 2배 해서 더했어. 왜? y를 없애면 x 문자 하나만 남거든. 맞아?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문자 하나 없애장.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첫 번째 1차식 보세요. x는 3 빼기 2y 하면 없어지지 않겠음? 왜? x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면 x라는 문자가 없어지고 y라는 문자만 남을 거 아니야.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는 y값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x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3-2y의 완전 제곱 빼기 y제곱이 3 나옴.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전개하면 4y제곱 마이너스 4, 3, 12y 플러스 9에서 y제곱 한번 빼고 그게 3임. 그럼 3y제곱 빼기 12y 플러스 6은 0. 3으로 나누면 y제곱 빼기 4y 플러스 2는 0. 아이 조졌다. 인수분해 안 되네. 됐죠? 아 그냥 만들다 보니까 난 인수분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됐네요. 에이 숫자 잘못 썼습니다. 안 되죠? 네. 얘가 3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숫자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해서 y 값이 몇 개 나올까? 몇 차 방정식? 2개 나오겠죠? 그럼 y 값이 예를 들어 야 y 값 나왔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3 나왔어. 이래버리면 여기다 넣어서 x값 말하면 되지. 됐어? 그럼 y가 1일 때 대입해서 x는 누구고요? y가 3일 때 대입해서 x는 누구입니다. 해서 말하면 될 거야. 그럼 봐봐.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근이 몇 개 보여? 2개 보이죠? 정확하게 두 쌍이 보일 겁니다. 왜? 2차 함수 그래프 곡선과 1차 함수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하나 혹은 2개 존재하니까. 하나 더. 여기서 2차 방정식 근이었죠? 근 몇 개? 2개.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x값도 몇 개? 2개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1차와 2차의 연립은 값이 일단 2개씩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차와 2차 연립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결론. 그래프 그려서 교점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 문자를 소거한다. 됐죠? 내가 지금 소거한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x 대신에 3 빼기 2y를 대입해서 풀었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대입법 이렇게 불러요.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까 1차 문제 풀었을 때 여기다 곱하기 2에서 서로 더한 다음 y를 없애버렸죠? 이런 걸 가감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목표가 중요해. 문자를 소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9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1번이 있을 겁니다. 자, 1번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2번. 자, 보시면요. 1번에 2번입니다. 몇 차씩? xy에 대한 1차씩. 두 번째 몇 차씩? xy에 대한 2차씩. 왜? 여기 y 2개죠. 2차. 여기 x 하나 y 하나 곱했죠? 문자 곱한 게 한번 보이죠? 맞아? x, y 하나하나씩 곱했죠? 그래서 2차. 됐지? 그래서 2차와 1차 연립입니다. 뭐 하면 돼? 문자 소거하면 돼. 그럼 문자 어떻게 소거해? 1차씩 보세요. x는 y랑 같음. 끝.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x 대신에 y로 다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어. 혹은 y 대신에 x로 다 바꿔도 상관이 없어. 라는 말 아니야? 받아들일까? 그럼 천천히 갑니다. 지금부터 내가 보이는 모든 y를 다 x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4가 되겠죠? 2x제곱은 4가 되겠죠? x제곱은 2가 되겠죠? 야호! x는 누굽니까?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 y는 누군데? 라고 하면 y는 뭔데? x랑 y가 같은 값이라며. 그럼 x가 루트 2면 y도 루트 2일 거고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도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쌍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자, 나는 좀 편하게 썼습니다. 요렇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쓸 때는 우측에 답 써 있는 표현을 좀 보시면 따로따로 쓰는 게 맞아요. 요렇게요. x가 이걸 때 y는 이거. 아니면 x가 이걸 때 y는 요거.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따로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요 정도만 써도 대충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표현을 좀 더 이쁘고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1차와 1차를 연립해 봤고요. 1차와 2차를 연립해 봤습니다. 이제는 그럼 뭐 할까? 2차, 2차. 2차식과 2차. 2차와 2차. 안심하세요. 안심하십시오. 예전에는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문제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맞아.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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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뭔 얘기하려고 그랬었지? 그 내용이 빠졌다. 그 얘기하고 싶었다. 자, 갑니다. 자, 2차와 2차를 연립하는데 다시 과정이 바뀌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너네한테 2차식이랑 당연히 2차식 2개를 주고서 자, 연립해랑 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보는 건 무조건 이런 식이야. 2차식이 하나 주어지는데 이 2차식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쓴 다음 는 0꼴이 나올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2차와 2차를 주고 연립해줘라고 할 건데 이때 문제는 두 2차식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차와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서 는 0꼴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2차식이 삑 나오고.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자, 130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2번으로 갑니다. 130페이지에는 확인 문제 2번으로 갑니다. 2차식 연립해. 근데 첫 번째 식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 되니? 이거 인수분해 돼. 어떻게 돼? 2x-y의 완전 제곱은 0이잖아. 그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x-y, 2x-y는 0꼴인 거야. 그러니까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 돼서 는 0꼴이 되게 항상 만들어줄 거야. 왜? 둘이 곱해서 0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뜻? 앞에 있는 애가 0이거나 뒤에 있는 애가 0이라고. 근데 이 문제는 공교롭게 똑같네.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결론은 뭐냐? 2x 빼기 y가 몇이다? 0이라고. 됐음? 받아들여? 그럼 첫 번째 식을 보면서 얘가 0이라면 그때 얘랑 두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을 연립해 봐야지.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 방정식으로 바뀌거든. 그럼 1차하고 2차 연립으로 바뀌었어? 뭐 하면 돼? 문자 하나만 소거해 주면 돼. 그럼 첫 번째 식 보면서 얘기하겠죠? y는 2x랑 같은 거임. 그럼 여기 y 자리에 2x를 그대로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40이 될 거고 5x제곱이 40이니까요. x제곱은 8이겠습니다. 됐죠? 그럼 x제곱이 8이니까요. x는요. 2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고 그때 대응하는 y 값은 여기 써 있지. y는 2x랑 같다며. 그럼 x가 2 루트 2면 y는 뭐야? 4 루트 2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 루트 2라고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약 두 번째는 이 식이 0이라면 됐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연립한 방정식을 쓸 수 있음. 얘는 둘이 같은 거니까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여러분들은 크게 3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1차와 1차 연립. 그리고 1차와 1차 연립 정도는 두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거였구나 라고 함수에서의 위치관계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방정식과 함수는 같이 다닙니다. 두 번째, 1차와 2차의 연립.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 그림을 못 그리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문자 하나 적당히 소거시켜서 x값, y값을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차와 2차 연립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에서 능용꼴이 나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차식을 0 만들 때 그때 나머지 식과 연립해서 1차, 2차 연립방정식 해구해 주시고 두 번째 0 될 때 마찬가지 요 식이랑 연립해서 XY 근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공부를 하다 보면 2차와 2차 연립 중에서 인수분해에서 능용꼴이 안 보이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랬을 때는 꼭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기본 문제니까 여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0이 안 나오는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예전 문제. 네, 예전 문제들. 기출 문제들 이런 거 볼 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얘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또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문제를 잘 확인해 보고 공부해 봅시다. 라는 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1번 131페이지고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까요? 하는 문제죠. 자, 첫 번째 식 몇 차식? 1차식. 두 번째는 2차식. 1차, 2차를 연립하면 되네요. 아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문자, 속어. 그러면 요 식을 딱 보면서 네가 마음에 드는 문자 X는 으로 할래? Y는 으로 할래? 그럼 Y는 으로 하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얘가 왼쪽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라고 한 다음 Y가 누군지 아니까 여기다 뿅 넣어버려야지. 끝. 그럼 다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은 10이 되겠죠? 문자 소거 시켰습니다. 자,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두 개죠?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서 빼기 10이 와서 능용꼴. 그러면 자 2x제곱 더하기 4x에서 마이너스 6은 0일 거고요. 양변에 1을 다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구나. 인수분해는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로 되겠구나. 그럼 x는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 y 값은 여기 있잖아. y는 누구? x 더하기 1이라며. 그럼 x가 1이야? y는 누구야? 3. 됐죠?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y는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쌍 나오네요. 끝. 쉽죠? 아우 이거 그냥 쓱 보면 되는 거지 뭐. 자, 2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몇 차식? 1차. 두 번째는 2차. 1차, 2차 연립이네. 그럼 뭐 하면 돼? 알았어. x는 할게. 소연아 x는 할게요. x는 2y 플러스 2에서 또 소거하면 되겠죠. x는 여기 x이네. 대입해서 소거합시다. 그럼 2y 플러스 2에다가 y를 곱한 값이 있을 거고 y 제곱은 5 쓰겠네요. 자, 전개하면 여기 전개합니다. 2y 제곱에 y 더했죠. 3y 제곱 플러스 2y 빼기 5는 0. 인수분해 돼요. 3y랑 y 5하고 1 밑에다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결론 3y 플러스 5 y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돼서 y 값은 누구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x는 누굴까요? 하면은 다시 여기 있잖아. 2y 플러스 2가 x래매. 그럼 y가 1이면 x는 몇인 거야? 4. 됐죠? y가 마이너스 3분의 5면 x는 몇인 거야? 여기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됐죠? 거기서 2를 더했죠? 몇입니까? 네?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해서 더하기 빼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쌍 나왔어? 두 쌍 나왔네요. 끝. 됐지요? 해서 1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아우 좋아. 왜 좋다고요? 좋아.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몇 차식입니까?
2차 두 번째식 몇 차식입니까? 2차를 연립하네요. 안심하십시오. 2차와 2차 연립은 무조건 한 놈은 인수분해서 능용꼴 나올 거야. 보여요? 인수분해서 능용꼴 나온 친구 보입니까? 첫 번째 기억식이죠. 인수분해 합시다. 어떻게 되죠? 2x 빼기 y x 플러스 y는 0. 됐죠? 됐습니까? 자, 기억식이 인수분해에서 능용꼴이 됩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봐봐. 이 둘이 곱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2x 빼기 y가 0일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닐까? 그렇잖아? 그럼 첫 번째 2x 빼기 y가 0이라면 그 말은 y는 전부 다 누구랑 같다? 2x와 같다 라는 말이겠네. 됐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럼 y는 다 2x랑 같은 거잖아. 몇 차식인데 저건? 1차식이죠? 그러면 얘하고 니은을 연립할게요. 뿅. 됐음? 기억에서 나온 관계식을 가지고 니은과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1차와 2차의 연립. 그럼 y 대신 2x로 다 바꿔 써버리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20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러면 5x제곱이 20이니까요. x제곱은 몇이었다? 4였다. 그러면 x는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 대응하는 y값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잖아요. y값. y는 뭐랑 같아? 2x랑 같아. 그럼 x가 2면 y는 4.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몇 쌍 나옴? 2쌍. 됐죠? 여기까지 딱 절반 푼 거야. 그럼 두 번째 얘기. xy 더한 게 0일 수도 있잖아. 둘이 곱해서 0이니까. 그럼 xy 더한 게 0이라는 말은 y를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말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다음 관계식을 어디에? 니은에다가 대입해서 또 연립해 보겠습니다. 됐죠? 1차와 2차 연립.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20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하면 그냥 x제곱이니까. 그래서 2x제곱이 20이니까요. x제곱은 1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x제곱이 10이면 x는 루트 10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개겠죠. 그럼 그때 y 값은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x가 y래. 그럼 x가 루트 10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10일 거고요. x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y는 플러스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한테는 xy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순서쌍이 보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말해주시면 정답. 따라올까요? 안 어렵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2번 문제. 이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2차와 2차 연립이네요. 걱정 마세요. 무조건 뭐가 보인다? 인수분해에서 는 0이 되는 2차식이 보일 겁니다. 자, 요거 요렇게 좀 잘라서 오른쪽으로 좀 빼놓고서 얘기할게요. 다른 거랑 겹쳐서 보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됐죠? 갑니다. 첫 번째 기억식 보시면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에서 능용꼴이 보인다니까. 인수분해합니다. x 플러스 3y x 빼기 2y는 0 됐죠? 괜찮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인 두 가지 상황으로 얘기하면 되겠네. x 플러스 3y가 0이 되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 x 빼기 2y가 0이 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자. 그럼 첫 번째 x 빼기 3y가 0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x를 마이너스 3y로 바꿔서 말해도 되는 거죠. 얘를 어디다가 두 번째 니은식에다 대입해서 연립하면 된다고. 됐을까요? 그럼 x 대신에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3i를 제곱했으니까 9y 제곱. 자, 마이너스 3i 대입했죠? 그럼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y 제곱 계산하면 14가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뭐예요? 2y 제곱이죠? 그럼 y 제곱은 몇이었다? 7이었다. 그럼 y 값은 누군데? 루트 7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7. 그럼 그때 x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다시 여기 써있죠? 마이너스 3i라고 했어요. 그럼 y가 루트 7이면 x는 마이너스 3 루트 7. y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x는 플러스 3 루트 7이 되겠네요. 끝. 두 쌍. 두 번째, x 빼기 2y가 0이라면 다시 x는 2y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얘를 어디에? 두 번째 식에다가 연립해주면 된다고. 됐음? 그럼 연립합니다. x 대신에 2y를 다 쓸 거예요. 4y제곱 플러스 4y제곱 빼기 y제곱이 14가 되는 거죠. 그럼 7y제곱이 14니까요. y제곱은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y제곱이 2야? 그럼 y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그때 x는 네, 2배 했죠. 2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 해서 우리는 총 x와 y 순서상 몇 개를 말해? 4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말하셔야 답인 거예요. 됐죠? 3범죄를 보면서 느끼는 거. 연립방정식을 풀래요. 누구한테? 너한테. 2차? x, y에 대해 2차. 2차. 근데 는영꼴은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조졌다. 됐죠? 딱 드는 생각, 조졌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앞에서 뭐 얘기를 딱히 안 했음. 근데 별게 없거든. 눈으로 좀 봐봐. 뭔가 좀 모양이 많이 익숙한 듯한 모양들이 좀 보이지. 합차? 곱셈 공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xy 더한 거 있고 xy 곱한 거 있고. 잠깐만. 얘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부분. 얘를 xy 더한 값이랑 xy 곱한 값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럼 내가 다시 볼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서 2xy를 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관찰하면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 빼기 2xy 그게 10이고요. x 더하기 y에서 xy를 뺀 값은 1이에요. 이렇게 준 거야. 됐습니까? 자, 별다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같은 값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같은 값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보여요? 누구랑 누구? xy 더한 거랑 xy 곱한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별다른 말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든 문제를 보거나 식을 봤을 때 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오네? 뭐 할래? 치환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딱히 안 가르쳐준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같은 게 반복돼? 매번 쓰기 귀찮네. 아우 치환해야지. 그럼 여기서 치환해야 되는 값은 두 가지겠지. x 플러스 y 이거 a라고 치환. x, y 얘를 b라고 치환하면 문제는 이렇게 되겠네. a제곱 빼기 2b는 10이고요. a 빼기 b는 1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2차와 1차 연립방정식. 됐지? 그럼 2차하고 1차 연립방정식 별거 없죠. 뭐 하면 돼? 문자 소거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네요. 두 번째는 1차식을 이렇게 봅시다. b는 a 빼기 1이랑 같은 거잖아. 그거를 b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연립 a제곱 마이너스 2에 a 빼기 1 빼기 10은 0. 정리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네요. 빼기 8은 0. 됐죠? 그러면 얘는 a 빼기 4, a 플러스 2 고배 형태로 인수 분해. 그럼 a는 누가 온다? 4 또는 마이너스 2가 온다. 그럼 그때 b는 누굽니까? 이미 b에 대해서 위에 언급했었죠? a에서 1 뺀 값이니까요. a가 4면 b는 3.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까지 하면 절반 얘기한 거지. 됐죠? 왜 절반이에요? a하고 b는 네가 치환한 문자잖아. 됐음? 이 a랑 b라는 문자는 원래 문제에서 준 식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문자야. 네가 얘를 편하게 보려고 치환한 거라고. 그럼 뭐 해줘야 돼?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돌려놓습니다. a는 4, b는 3. 그 말은 무슨 뜻? a, xy 더한 값이죠? x 플러스 y가 4이고 b, xy 곱한 값이 3일 때 또는 xy 더한 값이 마이너스 2, b, xy 곱한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왜? 수학에서는 항상 얘기하거든.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치환하자. 이유는 계속 쓰기 귀찮아서. 됐음? 언제 나와도 계속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결론! xy 더한 게 4고 곱한 게 3인 두 수를 말해줄래? 혹은 더한 게 마이너스 2고 곱한 게 마3인 두 수를 말해줄래? 라고 했죠. 받아들일까?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라고 하면 별거 있습니까? 첫 번째 식 x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두 번째 x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됐죠? 잘 봐.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x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됐음? 자, x만 문자로 인지했을 때 최고차, x의 최고차 1차. 됐죠? y만 문자로 인지해서 y에 관한 식 몇 차식? y의 최고차 1차. 그럼 xy라고 하면 x도 문자고 y도 문자일 때 관계식이잖아. 맞아? 그럼 문자를 곱한 게 두 개 있네. 그럼 몇 차인데? 2차. 두 번 곱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x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결론은 1차와 2차 연립이네요. 뭐 하시면 돼요? 자, 요때 푸는 과정도 두 가지로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요거 1차식, 요거 1차식, 요거 1차식 이렇게 할게. y는 4-x랑 같은 거야. 됐죠?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 4-x 그것이 3 나옴.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임.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임.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요? x-1, x-3으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럼 x는 누구? 1 또는 3이겠습니다. 됐죠? 그럼 x가 1이면 y는 몇입니까? 알고 있죠? 몇이에요? 3이고요. x가 3이면 y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쌍? 두 쌍 순서쌍이 나옵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우리 그냥 했던 대로 쭉 밀면 된다는 얘기야. 뭐해서? 대입해서 정리. 그래서 x값 나왔어? 나머지 값 구해. 따라와. 자, 그래서 첫 번째 xy 더한 게 4고 곱한 게 3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똑같이 하면 돼 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치 보여나? 보여드렸죠? 근데 안 보고 썼죠? 그림 그리고 썼죠 지금? 미안합니다. 오해했네요. 사과합니다. 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풀래요? 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를 쓴 다음에 첫 번째는 앞에랑 똑같이 풀어봤어. 연립해서 대입해서 그냥 풀어봤어 했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봐줄래요? 아이 두 번째. 아이고. 아이 두 번째 이 친구. 아이 이 친구.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를 만족하는 xy는 두쌍 구했고, 자, 두 번째를 만족하는 xy를 내가 고를 건데, 자, 봐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마3이죠. 맞아요? 됐음? 자, x와 y라는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 수의 곱이 마3이야. 맞아? 다시 두 수의 합이 마2고요. 두 수의 곱이 마3인 상황입니다. 이때 이 두 수는 누굴까라는 거네. 괜찮을까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지난 수업, 지지난 수업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워딩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2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 됐음? 다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때 두근의 합이 누구, 두근의 곱이 누구임 이라고 하면 방정식 쪼르륵 말할 수 있었잖아. 맞니? 그럼 내가 방정식을 세우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때 어떤 방정식입니까? 라고 하면 두 근이 x와 y인 2차 방정식. 그래서 두 근 xy 더한 값이 마이너스 2고 두 근 xy 곱한 값이 마3인 거야. 됐습니까? 하나 더. 이때 방정식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우린 대부분 다 미지수를 x로 표현하잖아. 근데 여기는 x로 표현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여기 xy 썼으니까. 그래서 x, y가 아닌 다른 문자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t 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t. 두근의 곱이 마3이야? 마3은 0. 됐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예분의 예. 마이너스 2네. 두근의 곱 예분의 예. 마3이네. 됐죠? 그럼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x고 그게 y인 거 아니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되죠? 됐습니까? 그럼 t는 누구? 1 또는 마이너스 3이겠지? 됐음? 두근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1이면 y는 마3인 거고 x가 마3이면 y는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1차, 2차 연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근 xy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둘이 더한 거 곱한 거 나왔어? 두 근이 xy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한 다음 한 놈이 x면 다른 놈이 y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띄워놓을 테니까 정리가 필요한 건 정리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오겠죠? 아, 그 친구인가?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사각형이지. 땅이 직사각형이라며.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나 봐.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13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요 대각선 요 길이가 13인가 봐. 여기가 13. 이렇게.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2m 줄이고요. 세로의 길이를 2m 늘린 땅의 넓이는 처음 땅 넓이보다 10만큼 넓어졌어. 우린 뭘 구하는 겁니까? 처음 땅의 넓이잖아. 그럼 결론, 우리의 목표는 처음 땅의 넓이야. 땅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래.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처음 땅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 대각선이 13이 직사각형이었다고. 그럼 이때 가로 길이 몇인데? 몰라. 세로 길이 몇인데? 몰라. 모르잖아. 피타고라스의 수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69니까 루트 168 이러면
그럼 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 내 가물은 3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바꾸고 있죠. 가로 길이를 2m 줄여버렸어. 그럼 가로는 a 빼기 2가 될 거야. 세로는 2m 늘려버렸어. 그럼 세로는 b 플러스 2가 될 거야. 됐죠? 그래서 처음 땅의 넓이는 우리가 AB라고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뀐 땅의 넓이는 A 빼기 2, B 플러스 2를 곱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해 줬죠. 처음 땅의 넓이보다 10만큼 더 넓어졌지, 얘가. 그럼 그 말은 처음 땅 넓이에다가 10을 더하면 얘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을 하나 알아냅니다. 첫 번째 관계식. A, B에다가 10을 더한 값이 A 빼기 2, B 더하기 2를 곱한 값이랑 같을 거야. 끝. 됐죠? 자, 문자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그럼 관계식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어디서 만들면 될까? 네가 안 쓴 정보가 있어. 뭔데? 이거 13 안 썼잖아, 아직. 맞아? 그럼 이 13은 뭡니까?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 13의 제곱 169가 나오겠지요. 됐음? 결론. 이거 두 개 뭐해라? 연립해라. 될까요? 자, 그럼 연립해야 되는 두 개식이 보입니다. 연립을 해봐야지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을 쓱 본 다음에 드는 생각.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AB 플러스 10은 전개하면 AB 플러스 2A 빼기 2B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쓸 거고요. 자, AB는 넘어가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2A 빼기 2B는 넘어가서 14. 2를 나누면 A 빼기 B는 7이겠네요. 됐죠? 첫 번째 식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결론 A 빼기 B는 7인 거고 두 번째 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169였던 거잖아. 그럼 얘는 AB 대한 몇 차식? 1차식. 얘는 AB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1차와 2차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님? 어떻게 할 겁니까? 문자 바꿉니다. 그래서 얘를 누구로? A는 B 플러스 7이랑 같은 거야? A 자리에 대입. 됐을까요? A 자리에 대입. 그래서 결론 B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69. 전개합니다. 2B제곱 더하기 14B 더하기 49는 169. 정리할게요. 2B제곱 더하기 14B 넘어가면 마이너스 120은 0. 2를 나눕니다. B제곱 더하기 7B 빼기 60은 0. 됐죠?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5하고 12. 어디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B-5, B 플러스 12는 0인 거니까요. B는 5 또는 마이너스 1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B가 뭐였어요? 세로 길이였지? 음수가 오겠니? 그럴 리가. 그럼 B는 누구다? 오겠다. 됐죠? B는 옵니다. 그럼 B가 오면 A는 몇입니까? 몇입니까? 10이겠네요. 그래서 A, B 값 알았으니까요. 처음 넓이를 말해주세요. 60이요. 끝. 됐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한번 말해볼까요? 저 친구 3분의 1 맞췄죠? 네. 그러니까 왜? 봐봐. A가 양수니 음수니?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럼 양수라면 어떻게 되는지, 음수라면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중학교 때 생각하던 거랑 고등학교 때 생각한 거의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 야,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 방정식의 X값 몇인데? 끝이야? 허나? 에? 라라? 다시.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이제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야, 이거 X값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1차 방정식이야. 맞아? 그래서 양변에 0이 아닌 A를 나눠서 X는 A분의 B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 A가 0일 수도 있잖아. 맞아? 다시 녹화된 거 들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 다음 방정식 X값 누군데? 방정식이라고 했다고.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맞아? 그럼 A 자리 0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나눠서 봐야지. A가 0이야? 그럼 얘는 0 곱하기 X는 B라는 형태로 써야 되겠네. 그럼 이때 B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인 거지. 그럼 X에 3 넣어도 0, 몇 넣어도 0, 누굴 넣어도 0인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몇 개나 있는데? 무수히 많죠. 됐음? 두 번째, 만약 B가 0이 아닌 수가 오면, 예를 들어 0 곱하기 X는 3 이렇게 되면 X에 누굴 넣었을 때 3 나오는데 없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다? 해가 없다. 그래서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고요. A가 0이면서 B도 0이면 해가 무수히 많고요.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엔 해가 없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다 말해주셔야 돼. 됐음? 방정식 때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다 말해야 된다고. 이 상황들을 다 관찰해야 된다고. 마찬가지겠지. A가 양수인데 음수인데 나도 몰라. 그럼 첫 번째, 만약 A가 양수였다면 양변에 A 나눠서 X는 A분의 B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 만약 A가 0보다 작은 음수였으면 양변에 음수 나눠서 쓰면 되잖아. 대신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A가 0이면 어쩔 건데? 됐죠? A가 0이면 어쩔 건데? 그럼 똑같이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음? 맞아? 그럼 이때 봐봐. X에 누굴 넣어도 얘는 B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까요? X에 어떤 수 넣어야 B보다 크거나 같은 값 나올까요? 마찬가지. 이때 또 분류하죠. 그럼 만약 B가 0보다 큰 수였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었다면 X에 누굴 넣어도 3보다 큰 값 안 나오지. 다 0이니까. 맞니? 그럼 만족하는 X값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만약 B값이 0이라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얘는 뭔데? 아, 실수 전체가 다 X에 올 수 있네. 마찬가지 세 번째, 만약 B값이 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X에 누굴 넣어도 0이잖아. 그럼 음수보다 큰 거잖아. 맞아? 그럼 부등식 다 만족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다음 부등식 X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요. A가 0이면서 B가 0보다 큰 수면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A가 0이면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모든 실수, X의 아무 실수 다 때려 넣어도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대입해서 얘는 이거, 쟤는 이거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일 때는 얘고요, 요거일 때는 요거고요, 저거일 때는 저거예요 라고 조금 더 풍성하게 얘기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나이라고. 아시겠어요? 중학교 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딱 넣으면 다 빡 나왔다고. 이제 그러지 않아. 이거일 땐 요렇게, 저거일 땐 저렇게 다 관찰할 수 있으셔야 돼. 근데 이 상황과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세 개 정도 돼. 두세 개. 이 정도 우리 충분히 고민해보고 나눠서 말할 수 있어. 됐죠? 나눠서 말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괜찮을까요? 아, 힘들면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러면 힘들면 조금 더 봅시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영서 지금 약간 힘들어 보여. 괜찮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네, 고맙습니다. 쟤도 농담한 걸 거야. 너네 막 자괴감 들고 막 그러면 안 돼. 아, 농담한 거, 그치? 농담한 거지. 공자가 선생님이 하고 농담한 거죠. 그쵸. 그쵸. 네. 쟤도 장난친 거야. 너네 그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녹화 이상한 거 녹화해 놨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 확인 문제 1번 보시면 A가 0보다 어때요? 작고 B는 0보다 크죠? 그 입이 벌어진 쪽이 큰 쪽이에요. 네. 자, 농담한 거죠? 네. B는 0보다 크죠? 자, A가 0보다 작죠? 자, 보세요. 그러면 A, B를 더한 값이랑 2B를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클까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양수음수고 이건 양수니까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B를 명확하게 B 플러스 B 그럼 2B잖아. 됐지? 그러면 B랑 B는 똑같은데 여기에다 얘는 A를 더한 거고 여기는 B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B하고 B 같은 수입니다. 근데 얘는 A에서 B를 더한 거고 얘는 B에서 B를 더한 거야. 애초에 A가 B보다 더 작았어.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대소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당연한 걸 왜 당연한지 말할 수 있으셔야 돼.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 그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애들이 당연한 걸 당연한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로 바뀐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을 거야. 왜용? 이랬을 거라고. 네, 하다 보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래 당연하구나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왜 왼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왜 왼쪽이 양수입니까? 라고 하면 A제곱은 A 곱하기 A거든. 오른쪽은 A 곱하기 B거든. 그럼 봐봐. 둘 다 똑같이 A가 있었는데 A라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A를 곱한 거고 여기는 B를 곱한 거. 됐지? 됐죠? 그러니까 요 해석보다는 아마 이게 날 수도 있어. A와 B가 있었는데 A와 B가 있었습니다. A가 작은 수, B는 큰 수였어. 근데 이 둘에 똑같이 A를 곱한 거지. 근데 A는 0보다 작은 애니까 음수를 곱했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잘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3번은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왜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됐음? 자, 3A와 3B가 있습니다.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더 커요. 근데 똑같이 3을 곱했습니다.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오른쪽에 3B가 더 커요. 근데 똑같이 2를 뺐습니다. 당연히 계속 3B 빼기 2가 더 큽니다. 됐죠?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었죠. 이해됨?
그러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 자, 4번입니다.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이유는요? 자, 원래 A와 B를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커? B가 더 큰 수였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A가 더 크겠죠?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3을 더한 게 A잖아. 됐음? 그래서 왼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왜 당연한지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쉽지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방금 칠판에서 했던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죠. 부등식의 풀이 두 번째 여기입니다. 부등식의 풀이 이 부분입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ax는 b보다 크다예요. 됐죠? 그럼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대답, a가 양수면 양변에 나눠서 x는 a분의 b보다 큼 하시면 되겠죠? 그럼 a가 음수면 어떻게 해? 양변에 a 나눠서 말할 건데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a가 0이면 어쩔 겁니까? 그럼 a가 0이라면 이렇게 되겠네요. 0 곱하기 x가 b보다 클 때를 찾는 거죠. 그럼 이때 b 값에 따라서 조금씩 x 값이 올 수 있는 게 달라질 거야. 첫 번째, 요 자리에 0 혹은 0보다 큰 수가 오면 x에 누굴 넣어도 이 값보다 큰 값은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0이니까. 그래서 b 자리에 0보다 큰 게 오면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 자리에 음수가 오면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0이니까 음수보다 큰 거죠. x에 아무 숫자 다 넣어도 되겠네.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x값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끝. 됐죠? 그래서 편하게 말로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측으로 가시면 141페이지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다음 부등식이 나오면 이렇게 a 값에 따라 범위를 다 말하셔야 돼. 됐음?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냥 말하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말하고, a가 0이면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 전체가 다일 수도 있습니다. b 값에 따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말하시는 과정을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연립 1차 부등식. 됐죠? 1차 부등식 뭐가 1차 부등식이에요? 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5x 빼기 4가 3보다 작음. 됐죠? 1차식으로 써져 있는 부등식. 그럼 이거 x의 범위 말할 수 있어요? 있지? 뭐 하면 돼? 5x 쓰고 마이너스 4 넘어가고 양변에 5 양수를 나눠서 x는 5분의 7보다 작음. 이게 1차 부등식. 됐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 연립이 붙었죠? 자, 연립 방정식 뭐였습니까? 방정식 두 개를 써서 이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된 x값과 y값을 말하는 거였잖아. 맞아?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이면 당연히 부등식 몇 개를 써서 두 개를 써서 혹은 두 개 이상을 써서 첫 번째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주시면 되겠네. 끝. 됐죠? 그래서 연립이라고 말하면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 혹은 공통되는 x값, y값들을 말해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등식이니까요.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부등식도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인 거.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야. 자, 141페이지 교재 쓱 보세요. 눈으로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뭐 하고 있어? 수직선에다가 그림 그려서 색칠하고 있죠. 됐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수직선에 그림 그리고 색칠하시면서 첫 번째 색칠된 곳과 두 번째 색칠된 곳 모두 다 색칠한 곳을 말해야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얘를 층수로 나눠서 얘기할 거야. 자,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가시면 확인 문제 3번이 있습니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그 해를 구해봅니다. 자, 나는 얘를 층으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들을 1층에다가 표현할 거고 두 번째 값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2층에 표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만 말할 겁니다.
수직선을 딱 그어주시면 마이너스 1일 때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가 보고 싶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들? 큰 애들 해서 1층으로 요렇게 뿅.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은 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만족하는 x의 범위인 거야. 자, 이때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에 구멍을 뽕 뚫어 놓죠. 등호가 있으면 구멍을 칠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포함해서 오른쪽을 보라는 얘기. 얘는 마이너스 1 제외하고 오른쪽을 보라는 얘기. 됐죠? 두 번째, 6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6이 보이겠지. 맞니? 그럼 6이라는 게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거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죠. 크거나 같은 애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은 애 요렇게 뿅 그리면 되겠네. 2층으로 그립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는 거야. 1, 2층이 다 있는 구간이 어디니? 여기죠. 됐음? 그럼 얘네들을 말하면 답이겠네. 답은요. x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끝. 됐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옆에 있는 확인 문제 2번, 3번 풀어보는 건 딱히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줘. 연립부등식을 푸세요라는 건 첫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체크하신 다음에 둘 다 공통된 범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첫 번째 나오는 x의 범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얘가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6이죠. 2를 나누면 x는 3보다 작음. 이게 두 번째 범위가 되겠어. 됐지? 그러면 우린 수직선에다가 1, 2층을 그리면서 1, 2층 모두 있는 값의 범위를 말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음. 이게 1층. 그럼 3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가면 있겠죠? 3보다 작은 게 2층. 됐죠? 그럼 1층과 2층이 모두 포함된 숫자들은 얘네들이죠. 됐을까요? 그럼 x 어떤 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애. 됐죠? 왜? 마이너스 2는 1층에도 포함되어 있고 2층 3보다 작은 거 중에서도 마이너스 2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3은 1층한테는 있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분명히 3은 있어. 근데 2층에는 없죠. 3보다 작은 거니까 3은 뺐거든.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값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부등호기호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안 어렵죠? 첫 번째 넘어가면 2x, 요거 넘어가면 2x, 요거 넘어가면 2죠. 양변에 2 나누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길게. 이렇게 가면 x, 이렇게 가면 1이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1층, 2층을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자, 1층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1층. 됐죠? 두 번째,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2층. 됐지? 그럼 1층과 2층 둘 다 포함된 건 어디? 예, x가 1일 때네요.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가 1.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독특하게 어떤 값으로 하나만 뽕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2번 문제까지 볼게요. 2번 우측에 확인 문제 2번 보시면 자, 2x 플러스 6이 0보다 작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 2 나누면 x는 마3보다 작음. 얘가 1층. 그 다음 이번엔 이 x를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2x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겁니다. 그럼 2 나누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겁니다. 이게 2층. 자, 수직선을 긋습니다. 1층은요. 마3보다 작은 애들이 1층. 자, 여기 마이너스 1은 마3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겠죠? 얘보다 큰 게 2층. 됐죠?
그럼 1층과 2층 모두 다 포함되는 x의 범위 있습니까? 없네요. 그럼 뭐라고 말해? 없음. 됐죠? 만족하는 x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가 없다라는 게 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4번 얘기까지만 간단하게 좀 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아마 절대값이 있는 건 오늘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요건 다음 수업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요령이 한번 있으니까요. 자, 개념 4번 얘기 별거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줄 거야. 얘들아, A보다 B가 더 큰데 B보다 C가 더 커. 그 말의 의미는 A가 B보다 큰 거죠. B는 C보다 큰 거죠. 당연히 A가 C보다도 큰 거죠. 맞아? 이때 우리가 나누는 건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왜? 어차피 둘이 만족하면 얘는 자동이니까. 받아들임? 그리고 그게 곧 문제에서 말한 얘를 만족하는 거. 그래서 부등식 기호가 이렇게 주어져서 세 개를 연립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잘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차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교재 144페이지부터 해서 아마 저기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유형 5번까지. 네. 6번이구나. 6번까지구나. 미안합니다. 6번까지만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대표 문제 1번. x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뭐 하세요? 푸세요. 그럼 풀면 되겠죠? 자,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x에 대한 부등식이야. 그럼 요 x 이쪽으로 넘겨야지. a 빼기 1x 1 넘겨야지. 뽕뽕 a 제곱 빼기 1 됐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a 빼기 1x가 a제곱 빼기 1보다 크니까 a제곱 빼기 1은 a 더하기 1 a 빼기 1 고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됐습니다. 자, x의 범위 말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a 빼기 1이 0보다 크다면 양변에 a 빼기 1 나눴을 때 x의 범위는 a 플러스 1보다 큽니다. 됐죠? 양수니까요. 두 번째, x 앞에 있는 개수 a 빼기 1이 0보다 작다면 양변에 a 빼기 1 나눕니다. x는 a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했던 얘기에서 x 앞에 개수가 조금 더 복잡스럽게 보인 겁니다. 우리는 얘가 양수면 방향 안 바뀌어. 그래서 양변 나누면 돼. 음수면 방향 바뀌어. 그리고 양변 나누면 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깜짝아. 마지막 세 번째. a 빼기 1이 0이면 어떡하지? 됐죠? 그 말의 의미는 a가 1이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써봐야 알지. a 자리에 1 넣어서 써버리면 이렇게 되죠.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도록 하는 값 누구 있니? 이 말이네. 받아들여요? x에다 누구나 0보다 크게 나와? 없습니다. 해가 없다. 됐죠? 왜? 누굴 넣어도 0이니까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받아들여요? 그래서 a 빼기 1이 0이면 다시 말해서 a가 1이면 해가 없습니다. 해서 정리. a가 1보다 크면 요거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요거고요. a가 1이면 해가 없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다 말해 주셔야만 아이고 제대로 풀었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됐을까요? 대표 6번까지요. 네. 대표 6번까지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볼게요. 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야, 이거 x의 범위 말하면 x는 2보다 큰 거야 라고 말했대. 그치? 그럼 해를 구해보지 뭐. 그럼 내가 이 부등식 x의 범위 한번 구해보지 뭐. 어떻게 하면 돼? 이 넘어가서 요거 넘어가서 a 제곱 빼기 9x
뽕뽕. 얘 넘어가서 a 빼기 3. 됐잖아.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x 앞에 개수가 0이면 됐음? 0이면 a가 3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면 됐음? 그럼 a가 3이면 이거 0이겠네? 얘도 0이겠네? 그럼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도록 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x에 누구 넣어야 0보다 작게 나오니? 없음. 됐어? 이렇게 말해야 될 거야. 두 번째, 만약 a가 마3이면 얘 0이죠? 얘는 마3이면 마이너스 6이죠?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가 언제니? x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6보다 작게 나올까? 없죠? 다 0이니까. 됐음?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결론. 이 자리에 0이 오면 다시 말해서 a가 3 또는 마3이 오면 그때 x 값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x가 어떤 애라고 했어? 2보다 큰 애들인데요? 라고 했다고. 받아들임? 그럼 확실한 건 이거지. a제곱 빼기 9가 0이 올 리는 없어. 됐음? 참 이렇게 0이 올 리 없어 하고 제외시킬게. 그 말은 a제곱 빼기 9가 0이 아닌 수일 겁니다. 그럼 0이 아닌 수면 양변에 a제곱 빼기 9를 나눠서 x의 범위를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 그래서 얘가 양수인데 음수인데. a제곱 빼기 9가 0이 아닐 거야. 그럼 0이 아니면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나도 몰라. 왜? 양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쓸 거고 음수면 방향을 바꿔서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x의 범위는 얘보다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답 아님?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2보다 커요 라고 했지. 맞아? 원래는 넘어가면 양수였으면 얘보다 작아요 라고 했어야 되네. 음수였으면 얘보다 커요 라고 말했겠네. 얘는 지금 뭐야? 커요가 나왔지. 무슨 소리야? 양변에 내가 a제곱 빼기 9를 나눴는데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바뀐 형태가 나왔네.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은 수였나 봐. 자, 이 조건을 지금 문제에서는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알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뒤에서 쓸 거거든. 그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에서 x는 2보다 크다.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론. a제곱 마이너스 9 분의 a 빼기 3. 그게 뭐와 같다? 2와 같다. 됐죠? 하나 더. a제곱 빼기 9는 a 플러스 3, a 빼기 3을 곱한 거잖아요. 약분하면 a 플러스 3분의 1이 2와 같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네. 됐습니까? 2a 플러스 6이 1입니다. 넘겨서 계산하죠. 그럼 2a는 마이너스 5입니다. 결론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답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1번 문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대표 문제 1번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좀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알던 것처럼 몰랑 x는 누구 이게 아니라 이럴 땐 누구고 저럴 땐 누구고 요럴 땐 그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나눠 놓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과정들 꼭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대표 유형 2번입니다. 자,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시면 연립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인 거죠.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첫 번째 1차죠. 두 번째도 1차네요. 자, 1차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지. 2x-6이 3x 빼기 1보다 작음. 자, 다 왼쪽으로 넘겨버릴래. 귀찮아. 마이너스 x 넘어가면 5.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어떤 수? 큰 수. 이게 1층. 됐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돼요? 자, 두 번째 2층입니다. x 넘어가면 7x. 저거 3 넘어가면 7.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음. 얘가 2층. 됐죠? 별거 없어. 수직선에다 그려.
x는 마이너스 5보다 큰 것들이에요가 1층. x는 1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나와요가 2층. 그럼 1층과 2층을 모두 먹고 있는 숫자들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인가 보네요. 끝. 됐죠? 그래서 수직선으로 표현하시고 눈으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려보세요. 알았죠? 수직선도 그리고 이차함수도 그리고 다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3번입니다. 그럼 다시 3번 문제를 봤더니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봐야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식. 일단 전개부터 하면 3x-4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넘어가면 5x 넘어가면 10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1층. 끝. 두 번째 식 봤더니 너무 복잡해. 양변에 6을 다 곱해요. 됐지? 6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방향 안 바뀌잖아. 6을 다 곱할게. 왜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왜? 네. 6을 곱해요. 그럼 3x 플러스 6 뽕뽕뽕 6 곱하면은 10 더하기 x. 됐죠? 방향 안 바뀌고. 넘어갑니다. x. 그럼 여기 2x. 6 넘어가면 4. 그럼 x는 어떤 애?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뽕뽕뽕 얘가 2층. 됐죠? 자, 그러면 결론. 1층, 2층을 그려봐야지. 1층.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1층. 2층.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2층. 됐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둘 다 포함된 x는 누구? 2밖에 없네요.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서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암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얘기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수업해야 또 주말 또 신나게 쉬지. 숙제도 신나게 하시고. 4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부등식이 조금 독특하게 나온 듯한 느낌. 어떤 느낌? 일단 이거죠. 이상한 느낌이라니요. 얘가 얘보다 작은데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단 작으면서 얘는 쟤보다 더 작아. 뭐 이런 표현들인 거죠, 지금. 됐음? 그러면 세 개를 한 번에 본다? 이건 좀 힘들어. 그럼 뭐 합니까? 앞에 두 개 따로, 뒤에 두 개 따로 관찰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끝. 자, 앞에 두 개를 봅니다. 2x 더하기 2 빼기 5가 4x 플러스 3보다 작다는 거야, 첫 번째 식. 그럼 뒤에 있는 두 개 봅니다. 4x 플러스 3이 5x 빼기 1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두 번째 식.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식. 전개해 볼까요? 자, 전개해 볼까요? 2x 플러스 4 빼기 5 랄랄랄랄랄 4x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4 그래서 결론 x는 누구? 마이너스 2보다 큼. 됐죠? 잘했어요. 이 대굴박에 딱 청송심씨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식은요. 전개해 봅니다. 4x 플러스 3 랄랄랄랄랄 5x 빼기 5니까 바로 계산 플러스 1. 됐죠? 그럼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 x는 2보다 크거나 같음. 됐죠? 그럼 1층 2층 구했으니까 괜찮아? 나야. 연립.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이 1층 밑에다 까세요. 밑에다 1층.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2층. 조금 높이 올라와야지 2층. 그럼 1, 2층 다 있는 곳을 말하면 되는구나. 누굽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다음 방 부등식의 적절한 x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5번입니다. 뭐 내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거야? 야, 수업 안 하고 놀면 더 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인정? 여보세요? 내 말 들었어? 들어줘, 말 좀. 인정? 인정? 그래요? 현명한 친구군요. 자, 현명한 친구. 네, 현명한 친구네요. 자, 갑니다. 5번까지만 할게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해를 구해봐야지 그게 예임 하면 되잖아. 구해! 첫 번째 식 4x 랄랄랄랄 a 플러스 2. 그럼 x는 누구? 2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음. 얘가 1층. 자, 두 번째입니다. 3x 왼쪽 넘어가요. 마이너스 x 5 넘어갑니다. 4.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음. 얘가 2층. 그럼 수직선에 그려봐야지. 잠깐만. 1층이 뭐야? 모르겠는데? 그럼 2층만 먼저 그려보자. 2층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2층이었죠. 얘가 2층. 그럼 1층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2잖아.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2분의 a 플러스 2가 만약 이런 데 있다면 2층을 요렇게 1층을 요렇게 그리지. 얘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그리겠지.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해가 몇 개예요? 마이너스 4 하나예요. 이렇게 있으면 2개가 아니라 이 범위죠. 됐습니까? 어때요? 근데 문제에서 해를 줬죠. 해를 줬죠. 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래. 그럼 뭐야? 이 그림이네. 얘가 누구? 3. 그래서 a 플러스 2가 6이니까요. a는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4네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급하게 푸니까 이거 4 나누는데 갑자기 2로 쓰고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 예준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로 고쳐서 여기는 12로 고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